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통일이 안 된 나라는 한반도뿐입니다.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죠. 그리고 또 6.25 전쟁 6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특별하신 운청을 베풀어 주셨죠. 7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3만 달러를 바라보는 부유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두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평화스럽게 잘 사는 통일을 이룩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사명을 다해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됐던 나라들이 모두 통일되었어요. 통일이 불가능하다던 독일도 25년 전에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안 된 나라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반도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정적 통일은 안 됐지만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사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우선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중국과 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전쟁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군사적, 정치적 대결을 해왔습니다. 우리 남북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런 중국과 대만이 서로의 차이점은 제쳐두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의의 정신에 기초해서 정치보다는 경제를 우선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양안 관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역과 투자 등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양안 간 주당 30편으로 시작한 정기 항공 노선이 지금은 840편이 중국의 54개 도시와 대만의 10개 도시를 연결 운항하고 있으며 왕래하는 인원이 9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편, 전화, 송금 등이 아주 자유롭고
8만 개의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 200만 명이 중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양안 간에 결혼한 건수가 37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이쯤 되면은 통일은 안 됐지만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통일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중국과 대만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일으켰으며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독일이 통일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통일은 조만간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은 독일 통일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독일 민족이 통일 국가를 형성한 기간은 불과 74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74년 동안에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진 독일의 통일은 독일이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심장부에 군사 강대국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바라지도 않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어요. 그러자 독일 사람들은 이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 독일 통일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때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협상을 하고 있었더랬는데, 1000년 이상 단일 민족 국가로서 평화 애호민족인 우리에게는 왜 특별한 선물을 주시지 않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심고 물 주고 정성껏 가꿀 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통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독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경제 사회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디facto unification, 이 독일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를 실현해 나갈 때 동독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서독은 동독 사람들의 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때가 왔을 때 동독 시민들은 비폭력 시민혁명을 통해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즉각 서열하고 병합에 의한 통일을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동서독이 협상을 해서 통일하기로 합의하고, 동서독만 통일하자고 자기들끼리 합의한다고 독일은 통일될 수가 없죠. 전승 4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런데 동서독이 힘을 합쳐서 이 전승 4개국과 협상을 통해서 마침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30여 년간 서독의 개신교회가 꾸준히 물질적, 정신적 나눔 운동을 전개한 것이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독 정부가 원하는 물자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동독 교회에 현금으로 지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동독 정부가 동독 교회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동독 교회 내에서는 전 동독의 교회에 약 180개의 시민운동단체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때가 왔을 때 시민혁명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현 독일의 대통령이 동독 출신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요하임 가우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동독에서 시민운동단체 연합체를 주도했던 목사님이었어요. 또 월요 기도회로 유명한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 신도들이 1989년 10월 9일 주도한 비폭력 평화 시위에 7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서 전국의 교회로 전파가 되고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가 주도해서 비폭력 시민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베를린 100만 시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이 통일됐어요. 독일이 갑자기 저절로 통일된 게 아니죠. 흡수 통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사정은 독일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우리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했고 서로 원수가 돼 있는 사이지요. 그리고 전쟁 끝난 후에 군사 정전 체제 하에서 아직도 불신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길은 명백합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공존하며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사항부터 실현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평화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 짓듯이 땀 흘려서 씨앗을 뿌리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꾸준히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평화통일은 한 걸음 한 걸음씩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5년 전 독일이 통일하고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죠. 하지만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전진하다가 중단하고 안정과 위기가 교차하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남과 북은 1990년대 초 남북 총리 회담을 통해서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여 최고의 당국자들이 서명을 해서 역사적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면서 화해하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화해. 그리고 여러 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 결코 전쟁하지 말고 불가침을 담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비 감축을 해 나가자. 그리고 평화 체제를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어 나가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남북이 해야 할 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25개 조항입니다. 제가 이 회담에 대표로 참여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었습니다. 탈냉전의 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제시한 대단히 훌륭한 기본 장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었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김대중 정부는 화해 협력의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마침내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지만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니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죠. 따라서 통일은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선 남북이 완전 통일을 이룩하기에 앞서서 서로 교류 협력하고 평화공존하며 남북 연합을 구성해서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사항부터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남북도 이게 의견을 같이 모았던 거예요. 사실상의 통일 사항부터 실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경제 협력을 비롯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실천하면서 상호 신뢰를 다져나가면서 평화 통일의 길을 닦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호 신뢰를 다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말로 서로 신뢰합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교류 협력을 실천하면서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 제4항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래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서 남과 북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이 다 기억날 거예요. 민족의 대동맥인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연결했습니다. 길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고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여러 분야에서 남과 북이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44만 명이 그동안에 평양을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등을 시작했습니다. 교역과 물자의 흐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개성공단을 건설해서 운영하게 됐죠. 지금 개성공단에는 우리나라 기업
120개가 들어가서 북한 근로자들 5만 명이 남북이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있죠.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현실적 방책들은 이미 지난 25년간 남과 북이 지혜를 모아 합의한 3대 합의서가 있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그다음에 14 남북 정상선언. 이 세 합의서 안에 모두 자세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합의된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부터 합시다 하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연석선상에 있는 이 3대 합의를 준수 이행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남북 합의를 준수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전제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시작하고 그동안 우리가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가 남북 왕래와 접촉, 교역과 경협 등 교류 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교역과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의존도를 높여 나아가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상을 실현하는 길이요 평화 통일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군사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전쟁의 포석이 멎은 지 60년이 넘었죠.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군사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정전 체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서로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경쟁하고 군비 태세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지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 없이는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든가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관련 당사국인 미국, 중국, 남북한 네 나라가 4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중국이나 미국은 앞장서서 개최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남과 북의 힘을 합쳐서 4자 회담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너는 화해하라 원수와. 두 번째,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즉 원수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협력하라. 셋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즉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왔던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 마음속에 쌓인 분단의 장벽, 증오의 장벽부터 허물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가 제일 어려워요.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서로 원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화해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화해하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용서와 화해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 통일은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평화 통일은 북한 정권을 외부의 힘으로 붕괴시켜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 내부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독 통일에서 봤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접촉과 교류, 인도적 지원 및 경제 협력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누리고 정성껏 키울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평화의 꽃을 피워주시고 통일을 위한 맺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